자, 노년기 근감소증 치료는 운동으로 근육을 늘리거나 빠지는 걸 방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역시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나이에 내가 헬스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는 방법도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또는 앉아서 자리에서 일어날 힘도 없는데 근력운동을 할 수가 있냐? 또는 인공관절 수술 다 해가지고 무릎이 양쪽이 다 나갔는데 어떻게 근력운동 합니까? 자, 이런 어르신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자, 이런 근력운동 못하고 있는 분들, 제가 오늘 운동하는 내과의사 이름을 걸고 전부 헬스장에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 탈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쭉 다 설명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근력운동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가이스닥터입니다. 자, 먼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하루에 걷기 15,000보씩 하는데 왜 근감소증이지? 또는 그거는 근력운동이 안 됩니까? 요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데, 자, 걷기 운동은 당연히 근력 운동은 아니고 심지어 유산소 운동조차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력 운동은 일종의 고강도 운동, 유산소는 중강도 운동으로 볼 수 있고 걷기는 저강도 운동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단순히 강도로 나누진 않습니다. 굉장히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일단은 걷기 운동은 최소한 근력 운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유산소조차 안 되고. 그래서 보시면 65세 이상 남자분들이 4명 중에 1명 정도만 근력 운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 여자분들은 거의 12명 중에 1분 정도만 근력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 참 대단하신데, 근데 재밌는 거는 남자가 근감소증이 훨씬 많아요. 그 이유는 이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근감소증 진단 기준이 남자가 훨씬 더 빡셉니다. 심지어 이 더 많은 분들이 사망률이 여자보다 더 높다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근력 운동은 뭐냐? 그 고강도로 운동하는 게 근력 운동이냐? 자, 요 자세한 근력 운동이 뭔지는 다음 시간 제가 한 편의 영상으로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오늘 이 시간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강도를 최대한 내가 운동을 했을 때 10개에서 15개 정도 들 수 있는, 또는 지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무게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게 근력 운동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에 설명 또 드릴 거고요. 그래서 너무 강도가 약해서 100번 이상 할 수 있거나 2분 넘게 할 수 있는 운동은 근력 운동은 좀 보기 힘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육이 커지거나 힘이 세지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 무게나 강도가. 그래서 우리가 산책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듯이 15,000보 걷는 분도 있잖아요. 100번 넘어가면 근력 운동이 아닌데 15,000보는 근육이 거의 커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강도가 조금 올라서 계단 오르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누구는 이거를 1시간 동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근감소증 환자분들은 계단 10개를 오르면 힘든 게 근감소증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아까 10개 할 수 있는 게 근력 운동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단 오르기가 근감소증 환자한테는 근력 운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0m 달리기, 쉽게 얘기해서 전력 질주인데, 전력 질주를 우리가 20초 이상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벽한 근력 운동입니다. 이거는 달리기라도 유산소 운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최대한의 힘을 들여서 한 번 딱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0% 근력 운동이죠. 그래서 내 체력 수준에 따라서 어느 사람은 여기서부터 근력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근력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역도는 누가 봐도 근력 운동이고, 산책은 누가 봐도 근력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완벽한 근력 운동으로 가기 전에 한 요 정도 사이에 어떤 반 근력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누군가에게는 근력 운동도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유산소 운동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요 중에서 이제 물에서 걷기나 공원 운동기구 이런 거는 정말 강도가 약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이거든요. 요런 거를 사실은 평생 해도 근력 운동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근감소를 예방하는 운동에는 충분하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저 8개도 못한다, 나는 수영장 갈 시간도 없고 계단 5개도 못 오른다, 정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반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작 0단계 운동을 오늘 이 시간에 총정리해서 정말 집에서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14가지 운동을 완전히 종합 선물 세트로 전부 다 설명드릴게요. 자, 그게 요런 운동입니다. 자, 요게 정말 근력 운동 시작용 홈 트레이닝이고, 하체 운동 7가지, 상체 복근 운동 합쳐서 또 7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체 운동 첫 번째 카프 레이즈부터 설명드리면, 자, 이거는 장단지 운동입니다. 우리 장단지 둘레를 재서 모자라면 근감소증 의심을 하잖아요. 처음에 그만큼 근감소에서 빠지는 그 대표적인 근육이 바로 장단지 근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훈련시키는 게 카프 레이즈고, 요거 서가지고 이렇게 까치발 드는 겁니다. 그냥 까치발 드는 게 운동이고,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넘어질 것 같다든지 또는 너무 힘들다 하면 이런 식으로 벽을 잡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카프레이즈 할 때 이제 쥐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자주 주무르면서 하시고, 만약에 너무 쥐가 심하게 난다든지 아니면 서서 까치발 드는 게 너무 힘들다면 앉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앉아서 하는 거는 운동 강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까치발을 최대한 든 상태에서 1초 정도 멈추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모든 근력 운동은 그 근육의 최대 수축 지점에서 1초 정도 정지를 하는 게 도움이 돼요. 물론 이것도 약간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잠깐 멈추고 합니다. 자, 카프레이즈 10회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 카프레이즈가 특히 우리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 일어날 때 핑 어지러운 분들, 요 하체 정맥을 쥐어 짜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혈액 펌프질이 잘 돼요. 이렇게 우리 심장으로 피를 올려주거든요. 정단지가 쥐어 짜지면서. 그리고 이제 무릎 아픈 분들, 또 계단 오를 때 이렇게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추진력을 줍니다. 장단지 운동을 하면. 그래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의자 스쿼트는 우리 맨몸 스쿼트를 의자 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 두 개, 둔근과 앞 허벅지, 대퇴사두근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요 운동이 가장 효율이 좋다. 자, 의자 스쿼트는 그냥 의자에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자, 이렇게 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손을 앞으로 뻗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하셔도 되고 팔을 포개도 되고요. 근데 만약 이것도 힘들다 이러면 약간 무릎을 짚고 일어나셔도 됩니다. 너무 몸을 앞으로 숙이시면 안 되고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힘든 방법이 의자를 앞에 두고 이제 허공에서 맨몸 스쿼트를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요렇게. 자, 이 맨몸 스쿼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허리입니다. 허리가 절대로 앞으로 굽어지면 안 돼요. 꼿꼿하게 서야 되고, 대신에 너무 뒤로 젖혀져도 안 돼요. 즉 과신전이 돼서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뒤에 의자에 앉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의자 스쿼트를 하시다가 이게 잘 되면 이제 맨몸 스쿼트로 가시면 됩니다.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고 하나, 둘 하시면 되고, 이게 잘 되면 이제 의자만 빼고 바로 맨몸 스쿼트를 하시면 돼요. 이때 무릎이 내 발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무릎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 돼요. 정말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의자에 앉듯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 허리는 펴시고. 자, 의자 스쿼트 10회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세 번째 브릿지입니다. 요거는 허벅지도 약간 앞뒤로 먹을 수 있지만 주로 둔근 운동입니다. 그래서 요 의자 스쿼트보다 훨씬 쉽게 둔근만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건데, 요게 또 고령의 요실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 케겔 운동도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령의 환자분들께 이 브릿지 운동 정말 강추합니다. 자, 무릎만 세우고 편안하게 누워서 여기서 그냥 엉덩이만 들면 돼요. 하나, 둘, 셋. 똑같이 최대 수축 지점, 배가 다리와 평평하게 펴진 상태에서 한 1에서 3초 정도 멈췄다가 내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브릿지 10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니 익스텐션,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다리 뻗는 운동이고, 앞 대퇴사두근 운동입니다. 그래서 요 브릿지랑 니 익스텐션 두 개 합치면 의자 스쿼트 한 거랑 같은 효과를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의자를 잡고 한 발씩 앞으로 쭉 뻗어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허리를 너무 세우면 다리를 쭉 뻗을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상체를 뒤로 눕습니다. 약간 뒤로 기댄 상태에서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 줍니다. 이때 허벅지에 강한 수축을 느끼면서 쥐어 짜주는 느낌으로 다리를 뻗어줍니다. 당연히 양쪽 10개씩 다 해주셔야 되고요. 자, 만약에 이 운동이 너무 쉬우신 분들은 아주 저항이 적은 밴드를 하나 사서 동그랗게 묶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쪽 다리에 걸어서 밟고 똑같이 앞으로 쭉쭉 뻗어주시면 좀 더 강도를 높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니 익스텐션 양쪽 10회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물병 캐틀벨 스윙. 자, 요거는 집에서 물병을 가지고 하는 전신 운동입니다. 진짜 요 어깨 삼각근부터 해서 복근, 둔근,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장단지 근육, 팔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전신 운동이 되겠고, 자, 우리 시중에 파는 생수병이 500ml, 즉 0.5kg고, 그래서 이게 무게가 똑같은 0.5kg짜리 R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핑크 덤벨을 구매하는 거를 추천드리지만, 만약에 이걸 구매하기 좀 힘들다 이러시면 그냥 물병을 사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물병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먼저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약간 엉거주춤하게 섭니다. 허리는 꼿꼿하게 펴고 여기서 물병을 잡고 가랭이 사이에 넣었다가 힘차게 일어서면서 물병을 위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중간에 멈춤 동작 없이 계속 리드미컬하게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약간 반동을 주셔도 됩니다. 자, 이 운동이 너무 쉽거나 적응이 되면 이제 덤벨을 가지고 무게를 약간 늘려서 똑같이 시행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2kg짜리 하나. 자, 이렇게 쭉 서셔야 되고요. 자, 캐틀벨 스윙 10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키킥은 역시 이것도 브릿지처럼 둥근 운동입니다. 자, 먼저 무릎 꿇고 엎드려 뻗칩니다. 허리를 펴고 고개는 정면을 보시고 여기서 한 발씩 뒷발을 차시면 돼요. 하나, 둘, 반대로 또 하나, 둘, 양쪽 번갈아 10개씩 해야 한 세트를 한 거고요. 자, 이렇게 벽에 대고 뒷발을 이렇게 차셔도 돼요. 이 발차는 높이는 너무 많이 올리면 이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들고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적당히 힘든 정도로 살짝 올리시면 돼요. 자, 동키킥 양쪽 번갈아 10회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 다음에 런지인데 이게 스쿼트의 단점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런지는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근육 운동도 스쿼트만큼 충분히 되는 아주 훌륭한 운동이라 할 수 있고, 자, 똑바로 서서 양손을 허리춤에 잡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발 걸어서 스쿼트 하듯이 똑같이 굽혔다 일어나시면서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발로 똑같이 앞을 밟고 스쿼트 하면서 굽혔다 펴면서 다시 돌아가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걷듯이 하나, 둘. 자, 보폭은 생각보다 좀 많이 앞으로 뻗어야 됩니다. 그래야 충분히 굽힐 수 있는 각도가 나오거든요. 무릎 각도가 거의 90도 가까이 굽혀 주셔야 돼요. 자, 여기 힘들거나 조금 넘어질 것 같은 분들은 옆에 의자를 두고 의자를 손으로 짚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런지 10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래서 여기서 카프레이즈, 브릿지, 런지 요 세 가지를 더더욱 추천드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 세 가지만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골고루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상체 운동입니다. 첫 번째 벤트 오버 레이즈. 요거는 여기 지금 역기로 표시가 됐지만 요거를 물병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요거는 이제 등 운동입니다. 승모근하고 광배근 일부 하고 그 다음에 후면 삼각근 요런데, 그리고 팔이랑 약간 삼두도 먹는 그런 상체 전반적으로 다 먹는 운동이 되겠고, 자, 벤트 오버 레이즈는 여러 버전의 방법이 있지만 일단 가장 쉬운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의자에 앉는데 가랭이 사이로 팔을 넣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의자 끝부분에 엉덩이를 걸치고 최대한 끝으로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물병 한 개로 할 거고요. 완전히 끄트머리에 앉아서 요 사이로 통과시킬 겁니다. 다리도 최대한 앞으로 뻗어서 공간을 확보합니다. 허리를 최대한 굽혀주세요. 자, 이렇게 굽혀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날개짓 하듯이 팔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가장 쉬운 버전이고요. 이게 너무 쉽거나 적응이 되면 다음 단계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똑같이 의자 앉아서 물병 두 개로 하는 겁니다. 똑같이 최대한 굽히고 하나, 둘, 셋. 이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의자 없이 양발을 어깨 넓이를 벌리고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최대한 숙여주세요. 그래서 물병 한 개를 양손에 번갈아 잡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다리로 버텨야 되니까 하체 운동도 약간 되겠죠. 자, 벤트 오버 레이즈 10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 월 푸시업, 요거는 벽에서 팔굽혀펴기 하는 건데, 팔굽혀펴기에 쓰이는 모든 요 대흉근, 가슴 근육하고 삼두를 주로 먹는 운동이고, 전면 삼각근도 약간 먹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벽에 최대한 가까이 붙습니다. 여기서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힘들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는 적당하게 약간 한 발 정도만 뒤로 물러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손을 짚고 여기서 손을 약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팔굽혀펴기 하시면 됩니다. 둘, 셋. 자, 월 푸시업 10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플랭크는 우리 코어 근육이라고 해서 뭐 복근부터 해서 척추 길이근, 뭐 안에 장요근까지, 심지어 요 삼각근하고 다리까지 먹는 전신 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플랭크. 자, 플랭크는 먼저 양손 깍지를 끼고, 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엎드려 뻗쳐 합니다. 그래서 그냥 버티시면 돼요. 이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평행을 이루게 평평하게 일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물론 상체는 약간 굽어도 돼요. 오히려 복근에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근데 이 고관절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를 초보자는 15초 버티는 거를 목표로 시작을 하시고 거기서 계속 1초씩 늘려서 30초까지 버티도록 시간을 늘려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30초까지 잘 버티시는 분들은 여기서 강도를 높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플랭크 자세에서 다리를 한 번씩 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팔도 한 번씩 들어주고요. 이것까지 잘 된다 하시면 이제 오른팔 왼발 내지는 왼팔 오른발 이런 식으로 반대쪽 팔다리를 같이 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 운동을 버드독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플랭크 30초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강도로 이 버드독을 하셔도 되고, 또는 그냥 플랭크 시간을 계속 연장해서 2분까지 늘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방법은 약간 논란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분까지 늘리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5분 이상 너무 길게 계속 시간만 늘리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플랭크 15초만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벤트 레그 레이즈는 하복근 운동이긴 하지만 특히 장요근, 우리 배 안에 들어있는 요 심부 근육을 먹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자, 이 운동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우선 무릎을 굽힌 상태로 눕습니다. 그래서 다리만 배 쪽으로 들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무릎을 굽히고 발을 바닥에 대고 하는 게 가장 쉬운 버전이고요. 그 다음 난이도는 이런 식으로 무릎을 굽히긴 하지만 발을 바닥에 대지 않는 버전이 2단계 운동입니다. 3단계 가장 힘든 버전이 이렇게 다리를 펴고 레그 레이즈, 다리를 배 쪽으로 당겨주는 운동이 가장 힘든 버전이에요. 셋. 자, 벤트 레그 레이즈 10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번째 악력기. 요게 우리가 악력을 측정해서 근감소증을 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근감소증에서 빠지는 대표적인 근력이 악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악력을 단련시키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악력기도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이제 굉장히 힘든 10개를 겨우 할 수 있는 강도의 악력기를 가지고 최대 수축 지점에서 2, 3초 정도 정지했다가 펴는 걸 반복하는 요거를 10개 정도 해주는 버전이 있고요. 자, 이 정도 속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전으로 아예 가벼운 빡빡하지 않은 좀 쉬운 스프링을 사서 플랭크처럼 똑같이 2분간 아예 계속 쥐고 있는, 이렇게 꽉 쥐고 버티는 겁니다. 자, 요 버전이 있습니다. 자, 앞에 버전으로 악력기 양쪽 10회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덤벨로 여기 이제 아령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물병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광배근, 그 다음에 승모근 주로 먹고, 그 다음에 구면삼각근하고 이두도 일부 먹는 그런 운동이 되겠고요. 자, 500cc 물병 2개 내지는 0.5kg 핑크 덤벨 2개 가지고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 꼿꼿하게 펴고, 자, 고관절을 최대한 숙입니다. 자,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물병을 위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절대 팔로 당기시면 안 되고 내 등에서 팔꿈치에 실이 붙어 있다는 생각으로 등으로 당겨 주셔야 됩니다. 다섯, 여섯. 자, 만약에 이게 힘들다면 더 쉬운 버전으로, 자, 이렇게 의자를 가져와서 한 팔을 잡고 무릎을 걸치고 똑같이 얼굴은 앞을 보고 허리는 꼿꼿하게 편 상태에서 한 팔씩 당기는 겁니다. 똑같이 등으로 당겨야 돼요. 둘, 셋. 자, 10개 끝나면 반대쪽 팔도 똑같이 10개씩. 하나, 둘, 셋. 이렇게 양쪽 10개씩 한 개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덤벨로 10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덤벨 컬. 자, 요거 역시 물병으로 물병 컬 운동을 하시면 되고, 이게 뭐랄까, 여러분들이 근력 운동을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두박근 운동입니다. 그래서 서가지고 또는 앉아서 이두 운동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물병을 아령 삼아서 이렇게 그냥 드시면 돼요. 하나, 둘. 자, 옆에서 보면 셋. 이때 내릴 때 천천히 내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가슴을 똑바로 펴고. 자, 이게 힘들다면 조금 쉬운 버전으로 의자에 앉아서 한 팔을 무릎에 잡고 물병 잡은 팔은 허벅지 안쪽에 기대서 이렇게 한 팔씩 하면 아까보다 조금 쉽습니다. 둘, 셋. 또 반대로 잡고 기대고. 하나, 둘. 항상 올릴 때보다 내릴 때 천천히 내려주셔야 됩니다. 자, 덤벨 컬 10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래서 하체 운동 7가지, 상체 복근 운동 합쳐서 또 7가지, 총 14가지 운동을 다 배워봤고, 이 운동을 당연히 본인 체력 수준에 맞게 구성해서 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이 시간에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딱 정해달라 하시면 요 하체 중에 3가지 고르시고 상체 복근 중에 2가지 골라서 총 5가지를 한 운동당 10개씩 총 50개를 매일매일 하시면 됩니다. 요게 가장 시작할 수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체 근육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체에서 3가지 뽑고 상체 복근 합쳐서 2가지만 하시면 근육 밸런스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5개 구성하시면 되고, 오늘은 이거 3개, 그 다음날은 뭐 요거 3개,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를 골고루 돌려서 3가지씩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 쉽습니다. 요거 시작하는 난이도로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조금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개수를 11개를 해보는 겁니다. 11개에서 또 한 달 하면은 1개 분명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2개를 해보는 거죠. 절대 무리는 하지 마시고 1개씩 천천히 늘리세요. 한 달에 1개 정도 늘려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뭐 5개월만 해도 벌써 15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1개씩 천천히 늘려서 15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한 종류를 추가하는 겁니다. 뭐 상체 복근에 하나 추가해도 되고 하체 하나 추가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6가지 종류를 15개씩 하루에 90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두 달 해서 또 내가 그게 충분히 적응이 된다. 그러면 한 종류 더 늘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7종류 15개 하면은 하루에 100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근력 운동을 100개를 할 수 있다. 이러면 점점 늘려가지고 뭐 200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제가 보기에 하루에 요 정도 홈트레이닝 100개를 넘게 할 수 있다면 그분은 근감소증은 대부분 탈출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0개가 넘어가면 거기서는 정말 웬만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헬스장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헬스장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헬스장 가는 방법은 제 다음 영상 또 충분히 참고하시면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짧게 설명드리면 3대 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게 뭐 엮기가 엄청 무서워 보이잖아요. 자, 요거를 바로 할 수 없죠. 당연히 처음부터 이걸 할 수 없는 거고, 요런 거를 사가지고 집에서 데드리프트는 이렇게 가면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스쿼트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벤치프레스는 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아까 월 푸시업이 심지어 2단계잖아요. 자, 맨몸 푸시업부터 하시면 충분히 누구나 전부 다 벤치프레스를 헬스장 가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50kg, 60kg 이렇게 들라는 게 아니라 10kg 바벨이 있거든요. 헬스장 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벤치프레스는 우리가 70대든 80대든 정말 맨몸 푸시업부터 시작해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겁내지 마시고 제 다음 영상 참조해서 헬스장까지 한번 도전해보세요. 헬스장이 뭐 그렇게 엄청 무서운 분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도 다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여러분들 다 할 수 있고, 거기서 심지어 또 근력운동에 재미가 붙어서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김종국님의 명언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트클럽보다 더 즐거운 것이 헬스클럽이다. 정말 거기서 우리 건강도 건강이지만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헬스장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처음부터 헬스장 가기보다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해보세요. 요거 먼저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체 홈 트레이닝이고 뭐고 무릎 관절이 너무 아파서 못한다. 보통 우리가 연세 들어서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방법도 전부 다 설명드릴게요. 자, 얼마나 무릎이 아파서 운동 못하겠다는 어르신들이 많았으면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 무릎 관절 환자 운동법을 10가지를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런 카프레이즈도 있고 이런 스쿼트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운동에 중복되는 것들이 많고, 그보다 오히려 더 쉬운 거의 스트레칭에 가까운 이런 운동들이 10가지나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깨 관절이 같이 나가지 않았다면 무릎이 아픈 분들 상체 운동은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영 같은 상체 운동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관절도 성한 데가 없다, 어깨, 허리, 무릎, 고관절 전부 다 아프다, 그런 분들은 정말 마지막 보루 물에서 걷기 운동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물에서는 체중 부하도 거의 걸리지 않거든요, 무릎 관절에. 대신에 이게 저항이 있기 때문에 또 근육 운동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운동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당뇨 운동 시간에 잠시 설명드렸던 트라이앵글 스쿼트, 자, 이거 우리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셨던 국가대표 선수도 실제로 했던 운동이거든요. 요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플랭크 하듯이 양손 깍지 끼고 삼각형을 만들어서 무릎 꿇고 엎드려 뻗쳐. 자, 이 상태에서 듭니다. 자, 이 상태가 지금 운동하는 상태가 아니고 쉬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내립니다. 내려서 무릎을 바닥에서 한 3cm만 띄우는 겁니다. 땅이 안 닿고 버티는 게 운동이에요. 여기서 멈춰서 5초간 버팁니다. 넷, 다섯 하고 다시 무릎을 쫙 펴면서 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올리고 쉬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10회가 아니라 5회를 한 세트로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이 운동량이 모자랄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만 평생 돌려 해도. 자, 그래서 오늘 시간 노년기 근감소증 환자분들에 있어서 근력운동 하는 법 전부 다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근력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것 제가 세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그게 첫 번째, 바로 부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역시 부상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도 부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 우리가 안 다치려고 운동하는데 운동하다 다치는 것만큼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없겠죠. 그래서 내가 한 계단 한 계단 정말 1년간 수도 없이 운동을 했는데 한 번 딱 다치면 10년을 후퇴하는 겁니다. 자, 운동하다가 관절 나가면 정말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년기 근감소증 환자의 운동에서 첫째도 부상 조심, 둘째도 부상 조심, 셋째도 부상 조심인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부상을 당하지 않을까? 첫 번째는 절대로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여기에 무리하지 않는다, 욕심내지 않는다 여러 가지 적어봤는데 오버하지 않는다만큼 적절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운동 처음 할 때는 욕심을 내지 않아요. 근력 모자란 것만 탈출하자 이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데, 뭐냐면 이제 1년 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슬슬 욕심이 납니다. 10kg 들면은 충분한 거를 이거 15kg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한 번 딱 욕심내면 그때 삐끗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오버하지 말자, 이거를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운동 1년 정도 해서 자신감이 붙었을 때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될 말이 바로 오버하지 말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머릿속에 1년 이상 숙지를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무릎이 안 좋다, 허리가 안 좋다, 어깨가 안 좋다 하면 그 안 좋은 거를 그냥 파스만 붙이지 마시고 반드시 정형외과 진료를 보세요. 정형외과 의사와 그 관절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내지는 상담을 하고 그 정형외과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내 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 주치의와 반드시 미리 상담하고 운동을 결정을 하시고, 세 번째는 당연히 시작과 끝에 스트레칭, 준비운동, 마무리운동 반드시 철저하게 해주시고, 네 번째로 자, 우리가 운동에서 소위 말해서 알배기는 그 기분 좋은 근육통이 있고 뭔가 기분이 나쁜 관절통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구분을 못할 경우가 많은데 이게 한두 달 정도 운동을 하다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느낌이 좀 다릅니다. 기분 좋게 알배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기분 나쁜, 왠지 다친 것 같은 내지는 다칠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중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깨 좀 아픈데 좀 가벼운 걸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중단하시고,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요 위로 가는 겁니다. 다시 여기를 가서 다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운동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근력 운동을 하실 때는 정형외과를 자주 가셔야 돼요. 물론 운동 재활 측면에서 재활의학과 선생님을 좀 더 추천드리긴 하지만 정형외과 선생님도 당연히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운동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자주 가셔서 계속 관절 상태가 어떤지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내 운동을 계속 수정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근감소로 탈출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간단한 홈트레이닝 운동 14가지 소개시켜 드렸고, 더불어서 부상당하지 않는 원칙 4가지 또 설명드렸고요.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